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협상과 현대해상 직원 석방 문제를 다룰 남북 공식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 기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 수사가 각종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단 급격한 경기 하강세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에 마이너스 6% 이후 최저의 성장률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은 3.4%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이 아니라 바로 지난 분기와 비교할 경우 성장률은 0.1% 증가로 나타납니다. 지난 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전개된 경기의 급속한 하강은 일단 멈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해서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폭의 성장세를 시현한 이유도 수출과 내수가 크게 살아나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등 예산을 늘리고 그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면서 생긴 효과입니다. 따라서 경기 반등이 아니라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현대해상 직원 석방과 개성공단 추가 협상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다음 주 예비 접촉을 거쳐 남북 공식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공식 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주 중 예비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토지료와 임금 협상 외에도 우리 측 일원의 신변안전 확보 문제, 삼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현인택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북측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7일부터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이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 자료들에 기초해서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4.19 재보선 현장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과 정동영 신건 무소속 연대에 접전이 예상되는 전북 완산갑으로 갑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4.19 재보선을 닷새 앞둔 전주 완산갑 표심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이광철 후보는 전통 텃밭에서 정동영 후보와 연대를 선언한 무소속 신건 후보에 쫓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MB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흔드는 무소속 연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강해져야 하고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을 막아내야 합니다. 무소속 연대라고 나와서 무소속은 무소속입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들. 결코 민주당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이에 정동영 바람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건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공천 배제는 전주 시민들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많은 차이로 우리가 우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주 시민들이 현명하게 짧은 시간이나마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나라당 태기표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대식, 김형군 후보 등도 틈새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약세를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표심은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을 찍겠다는 지지층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전주 전부 다 무소속 나가면은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 민주당도 그렇고. 물론 당을 보면은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만 이강철을 찍어야 되지만 또 정동영이 안쓰럽잖아요. 선거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신건 무소속 연대가 표심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현 건평시가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청탁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중수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서 건평시가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김 전 청장의 인사청탁을 했다면서 건평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노 전 대통령의 거절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오래 진행됐다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장 씨의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두 9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PD, 금융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은 기소 중지와 입건 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그동안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주말에 볼만한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아침엔 강화도, 점심엔 울릉도? 비밀 많은 국정원 커플이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좌충우돌합니다. 김하늘과 강지환이 펼치는 로맨스 코미디물 7급 공무원이고요. 액션 영화 팬들, 엑스맨 시리즈의 마니아들이라면 이 영화 보셔야겠죠? 다니엘 헤니가 출연해 휴잭맨과 연기 대결을 펼치는데요. 강력한 슈퍼히어로들의 액션물, 엑스맨 탄생 울버린, 그리고 7급 공무원 2편을 만나보시죠.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국정원 커플의 이중 생활이 펼쳐집니다. 여행사 직원으로 위장한 경력 6년 차의 국가정보원 요원 수지. 직업 특성상 남자친구인 재준에게조차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서운함과 괘씸함에 몸부림치던 그녀. 3년 뒤 청소부로 위장한 채 산업 스파이를 쫓던 중 우연히 재준과 다시 마주치게 되고 수지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한편 오랜 연인 수지의 반복되는 수상한 거짓말에 지친 재준.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러시아로 유학을 떠납니다. 3년 뒤 국제회계사로 신분을 위장하고 신참 국가정보원 요원이 되어 돌아온 재준. 현장 투입 첫 임무로 러시아 조직을 미행하던 중 우연히 수지와 마주칩니다. 애틋한 마음은 여전한데 임무 수행마다 사사건건 맞닥뜨리고 비밀 많은 커플의 스릴 넘치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은 울버린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스트라이커 대령의 지휘 아래 전 세계에서 선발된 강력한 돌연변이들이 스페셜팀을 구성하고 울버린은 지옥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웨폰 X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울버린은 복수를 위해서 스페셜팀을 탈퇴하지만 에이전트 제로가 울버린을 추격하는데요. 슈퍼히어로, 그들의 거대한 서막이 시작됩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페루에는 해발 2280m에 세워진 공중도시가 있습니다. 마추픽추라 불리는 이곳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페루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주민이면 누구나 가이드가 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마추픽추 전문 가이드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가 열린 마추픽추로 향하는 기찻길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페루 오르밤바 계곡지대 정상에 자리 잡은 마추픽추. 해발 2280m에 세워진 공중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추픽추로 향하는 기찻길 앞에는 200명의 관광 가이드가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페루 정부가 주민들 모두에게 관광 가이드 활동을 허용하자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전문 가이드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페루 당국은 관광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가이드를 직업으로 생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면서 시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멀록스 경매소에는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젊은 시절 그림 엽서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할 당시 그렸던 자화상과 스케치 등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히틀러가 그린 13점의 그림은 예상을 훨씬 넘는 2억 원의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And no matter what you think of Hitler, whether you think of him as a monster as I do or not, he's nevertheless a famous person from history. So that's why people wanted him. 히틀러의 그림을 구입한 존 레트리지 씨는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한 음료 회사에서는 하루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아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회사에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We are riding to power 10 laptops. I think 3 phones and 1 printer in our office. We took ourselves off the grid for the day. 그동안 이 음료회사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점차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 주말인 내일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주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3도에서 2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1.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